자, 순열 2부 이제 넘어가자. 지금 1부에서는 중복 순열 했었고, 그지? 중복 순열, n 파이 r, n 팩토리알 1대1 대응, 그다음에 교란수. 그러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합성함수의 항등함수의 개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제 순열 드디어 나왔다. 순열. 순열은 사실 이렇지. 5팩토리알 그러면 5명이 일렬로 배열하는 거였고, 그럼 이것을 다른 기호로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야. 5명 중에 5명을 다 줄을 일렬로 세운다. 바로 이거야. 역시 여기는 재료야, 재료. 서로 다른 5개 또는 서로 다른 5명이야. 그러니까 NPR이나 NPIR이나 뒤에서 배울 NCR이나 NHR이나 그 4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왼쪽에 오는 이 N이 서로 다른 N개라는 거야.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용해서 줄을 세울 수 있었지만 이것은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지. 5명 중에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 OPO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OP3이라고 하면 이건 뭐겠어?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3명을 갖다가 줄을 세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5명 중에 3명을 줄을 세우는 방법이다. 그러면 네모칸을 3개를 두고 여기에는 5명 올 수 있고 그럼 여긴 4명 올 수 있고 여긴 3명 올 수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 OP3이라는 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5가 바로 시작수가 되고 몇 번을 내려가는 거야? 3번을 내려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계산법이. 그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피해 계산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3을 잘 살펴보면 요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봐봐. 이 3은 5에서 3을 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3이 안 나오고. 그래서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지? 이게 관계가. 그리고 또 이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 왠지. 그럼 수학은 대칭성의 핵심이니까 이것을 똑같이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5 팩토리알 나누기 2 팩토리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계산법이. 근데 그 2 팩토리알이라고 하는 것도 이 5와 3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2 팩토리알이라고 해도 되지만 5-3 팩토리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NPR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이것은 N으로 시작해서 몇 번 내려가? R번이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내려간단 말이야. 이렇게 N-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 N-R 그 다음 뭐? 플러스 1까지 간다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이거 다음 수가 뭐야? N-R이지. 그 다음 수는 N-R-1이지. 그런 다음에 3이 1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야, 설이나.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면 이건 대칭성의 시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이 똑같은 걸로 나눠줘야지. 그럼 이거의 정체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N-R 팩토리얼이지. 여기도 똑같이 그럼 N-R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NPR의 계산법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이 경우의 수에서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바로 뭐냐면 C라고 했어. C. 그지? C의 계산법.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5명 중에 3명을 갖다가 줄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작을 2개로 분리를 해보면 일단 5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 생긴 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 뽑는다. 그런 다음에 그 3명을 갖다가 일렬로 배열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니까 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계산할 줄 알고 이거 계산할 줄 알지 이제 드디어. 그래서 이거의 계산법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순열의 계산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 순열의 계산에서는 또 알아둬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였냐면 포제였어. 기억나니? 포제. 이거였지, 이거. 10명 중에 4명을 뽑는다. 그럴 때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라고 했어. 그 10명 중에 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자. 도연이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10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저거. 도연이 없다, 도연이 있다. 도연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도연이를 발로 찬 다음에 9명 중에 4명을 고르면 되지. 도연이 있다 그러면 9명 중에 몇 명만 골라야 돼? 3명만 고른 다음에 그 3명 안에다가 도연이를 쓱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걸 파스칼의 삼각수라고 한다고 그랬어. 이미지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거 나중에 시의 계산 7개 중에 하나야.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몇 개 차이 날 때? 1개 차이 날 때. 그때 그 9는 하나 더 큰 뭘로 변하고? 10으로 변하고 둘 중에 어떤 거 쓴다? 큰 거 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연습. 네모 컨비네이션 별 플러스 네모 컨비네이션 별표 플러스 1 만약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같으네? 이거랑 하나 차이 나네? 그러면 즉시 네모가 뭘로 변하고? 네모 플러스 1로 변하고 둘 중에 어떤 거 쓴다? 큰 거 쓴다. 별표 플러스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지? 그 다음 CP4. 오늘은 순열이 주인공이니까 CP4도 포제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 10명 중에 4명을 줄을 세운다. 근데 그 10명 안에 도연이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4명 줄 세우는 건 도연이 없다, 도연이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도연이 없다 그러면 도연이를 발로 황 찬 다음에 9명 중에 4명을 줄 세우면 되지. 그 다음 도연이 있다 그러려면 도연이를 미리 뽑아놓은 상태에서 도연이가 아닌 9명 중에 3명을 갖다 줄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가 줄을 딱 세우면 이건 주의해야 돼.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도연이 들어가 그럴 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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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명이 줄을 쓰는 순간 들어갈 자리가 4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지. 여기는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어. 9명 중에 3명을 뽑은 다음에 도연이 들어가 그러면 되잖아. 왜냐하면 C는 집합과 같은 개념이니까. 됐어? 그래서 P의 계산법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되지. 오케이? 그런 다음 아까 중복순열은 설이나 그냥 함수의 개수와 관련이 있었지? 이 순열은 잘 안 보여? 지금 작은가? 키울까? 이 순열은 1대1 함수 어이구 이런 1대1 함수와 관련이 있단 말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가 뭐예요? 총 쏘는 게 다르면 그 총 쏜 아이가 맞춘 아이도 다르다. 근데 이거 지금 니들 약 올리려고 어떻게 써놔서 대우로 알려주지. 대우. 삼성, 현대 말고 대우. 이거 대우 생각해야지. 즉 XI와 XJ가 다르면 즉 총 쏘는 애가 다르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총 쏴서 맞아 죽은 아이도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게 1대1 함수잖아. 그거의 대우. 삼성, 현대 말고 대우야. 그럼 이건 이런 얘기잖아. 마이너스 1, 0, 1에서 마이너스 1, 0, 1, 2로 가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4의 3승계지.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중복순열이지. 항상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야 된단 말이야. 4의 3승계. 반대로 올라타면 안 된다.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선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거든. 그것은 바로 뭐라고? 순열이란 말이야. 4P3 이렇게. 그럼 왜 이게 4P3이냐?
그건 이런 거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어. 그 상태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쏴. 그 다음에 화살표를 고정시켜놔. 괜찮겠어? 고정.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1, 0, 1, 2를 밖으로 불러. 그럼 이게 4명이지. 서로 다른 4명. 그 4명을 갖다가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줄 세우면 되지. 그 대신 중복을 허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긴 4명 올 수 있지. 여긴 3명 올 수 있지. 2명 올 수 있지. 나머지 하나는 울면서 일로 가면 되지, 그냥. 그래서 4p 3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대1 함수. 그럼 여기 봐봐. 밑에 있는 문제 살짝 봐봐. 우정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세 남자들이 미팅을 간 거야. 그랬더니 행복하게도 5명이나 나왔어, 미팅에. 근데 이들은 우정이 워낙 돈독해서 사랑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아이들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남자가 3명이 미팅을 나가서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우와, 여자가 5명이나 나왔어. 너무 좋아. 그냥 1, 2, 3, 4, 5로 번호를 붙였다 가자. 사람한테 번호를 붙이는 건 되게 안 좋은 행위인데, 어쨌든. 그랬을 때 얘가 블랙핑크 제니야. A가 얘를 딱 골랐어. 블랙핑크 제니 나도 무지하게 좋거든. 하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안 돼. 이게 바로 1대1 함수잖아. 그지? 따라서 얘가 5개를 쓰면 얘는 4개밖에 못 쓰고 얘는 3개밖에 못 쓰는. 이게 바로 1대1 함수. 그게 바로 이 순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또 넘겨볼까? 자, 보자. 14번 먼저 보자. 이미 우리 한번 풀었던 거지? 포즈의 아까 CP4 기억나니? 그거 잘 생각하면 스스로 풀 수 있겠지? 너희들한테 좀 남겨놓을게 이거. 그럼 그 위에 있는 13번을 봐봐. 이게 대체 뭔 소리일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3승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려워.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약간 축소해 볼게. 축소. A 플러스 B에 뭘로 할까? 3승으로 할까? 아니야,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A 플러스 이거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4개의 3승, 3개의 제곱.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이런 사고도 되게 중요하다. 큰 범위로 문제를 내주면 그거와 유사한 걸 프랙탈 구조라고 하거든. 작은 구조로 축소해서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해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되게 유용한 경우가 많아. 이것도 노가다를 통한 추론의 일종이지 사실은. 자, 이걸 전개를 해볼게.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은 2AB 이러잖아. 그러지 말고 나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전개를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AB 더하기 BA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BC 더하기 CB 이렇게 될 거고, AC 더하기 CA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냐 안 그러냐?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문제를 내볼게.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두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이 얼마인가 봐봐. 여기 1이지 개수. 여기 1이지.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지. 따라서 서로 다른 두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이 얼마야? 6이지. 즉 6개지. 그 6개가 뭔지 잘 관찰해봐. 이게 뭔지. 이게 바로 3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아니야? 바로 3P이지. 이때 3은 재료. 뭘 의미해? A, B, C 3개. 그 3개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이만큼 있는 거 아니야? 6가지? 따라서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두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은 3P가 되는 거지. 말이 어렵지 사실은 풀어놓고 보니까 별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은 뭐겠어? 그렇지, 4P3이겠지.
이해됐어 이제 이 문제? 그래서 이거의 답은 4P3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A, B, C 세 개짜리 이루어진 걸 내가 한번 써볼게.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어떠냐? 6가지가 나오지. 따라서 세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합이 6이지 6.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겠어? A, B, C, A, C, D, B, C, D 이런 식으로 사시 3가지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메모를 해두면 이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소리나 말이 좀 어려워 말이. 문자가 4개고 3승, 문자가 3개고 제곱일 때 이걸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세 문자로 이루어진 개수의 총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또 지나가 보자. 이제 드디어 이제 목차 세 번째로 넘어왔어. 앞에 목차 3개가 뭐였지 도전이? 다시 한번 읊어봐. 첫 번째는 뭐였어? 함수와 중복순열. 두 번째는 1대1 대응과 교란수. 세 번째가 바로 순열의 계산과 1대1 함수였지? 네 번째 순열과 사전식 배열. 이건 오히려 좀 쉽지. 왜 사전식 배열이 왜 나오겠어? 줄 세우기니까. 그래서 A, B, C, D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73번째 오는 것은 문자열이 뭐냐? 이거 사전식 배열했을 때 이게 줄 세우기잖아.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분류하면 되는 거야. A로 시작해서 줄 세우는 건 몇 가지야? 4팩토리얼 가지겠지. 즉 24가지일 거라고. 그럼 설이나 24번째 문자열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E, D, C, B 이렇게 되겠지. 25번째 문자열은 그럼 뭘로 시작하겠어? 그치? B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B로 시작해서 4개짜리는 이것도 역시 4팩토리얼이지. 그럼 이것도 역시 24가지일 거라고. 그럼 48번째 문자열은 도연아 뭐가 되겠어? B 제일 끝에 있는 거니까 E, D, C, A 이렇게 되겠지. 요즘은 애들이 사전을 잘 안 찾아봐서 좀 헷갈릴지도 모르겠다. 됐어? 이렇게. 그럼 C로 시작하는 건 또 뭐야? 역시 4팩토리얼 가지지. 24. 그러면 24개면 72개지. 따라서 73번째 문자열은 뭐가 되겠어? D로 시작하겠지? 그렇게 해서 찾아내면 되는.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수능 출제위원도 그렇고 내겠니 이거? 안 내 이거. 별로 내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혹시 내더라도 이것은 4점짜리는 절대 아니고 3점짜리 점수 주기 위해서 내는 건데 이걸로 낸다기보단 동자가 있는 순열로 보통 내기가 더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밑에다가 문제를 16번을 넣는 거야. 자, 16번 한번 보자. 동자가 있는 순열 말이야. 여기 AA, BB, CC 이걸로 사전식 배열을 또 해본다는 거야. 그럴 때 31번째 문자열을 구하라 이랬지. 그럼 시작해보자. 첫 번째 뭘로 시작해? A, 그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2부 수업할 때도 계속 분류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런 경우 이 경우에서의 핵심은 내가 분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A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 A에 A, BB, CC 그러면 얘네들이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5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몇 가지냐? 30가지냐? 아, 이게 너무 심플한데 문제를 너무 심플하게 했는데. 그럼 다 끝났지? 뭐로 시작해? 31번째는 B로 시작하겠지? 그런 다음에 B, A, A 그 다음에 B, C, C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자 순열을 이용해서 분류를 통해서 사전식 배열 문제가 나온다면 3점짜리 정도 아닐까 싶어. 근데 이것조차도 별로 내고 싶진 않아. 그 다음 문제를 봐봐. 약간 독특하게 나온 문제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출제 문제인데, 기출 문제인데 1, 2, 3, 1, 1, 1, 2, 1, 3, 2, 1, 2, 2, 3 즉 1, 2, 3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숫자를 쓴 거야. 그랬을 때 121번째 숫자를 구하라. 그러면 시간 남으면 노가다 한번 뛸만 한가? 응? 1, 2, 3만 가지고 계속 큰 순서대로 쓴 거거든. 33 다음에 34는 없지. 1, 2, 3만 가지고 쓴 건데. 그지? 이것도 일종의 사전식 배열 같은 냄새가 나는 문제인데 그럴 때 121번째 숫자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건 뭐를 낸 걸까? 이건 오히려 아까 배운 중복순열을 낸 게 아닐까? 왜? 한 칸짜리는 몇 개야? 3개. 그럼 설이나 두 칸짜리는 몇 개냐? 3의 제곱개지. 세 칸짜리는 이건 오히려 중복순열을 이용한 사전식 배열 같은 냄새가 난다. 그럼 4개짜리는 어떻게 되냐? 3의 4승계지? 근데 121번째 그랬으니까 네모칸 5개는 할 필요 없겠다. 3의 5승은 벌써 243이니까. 자, 여기까지 전부 더하면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지. 공비 3-1의 초항 3회, 공비 3의 항의개수 4개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20이냐? 그럼 끝났네. 121번째 문자열은 11111이겠지. 이렇게 오히려 중복순열을 이용한 사전식 비열로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2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거 의외로 잘 못 풀 문제였어.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식 비열. 자, 목차 하나 또 끝났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가 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자, 순열은 줄 세우기잖아. 그러면 사전식 배열도 있겠지만 이웃하라 안 이웃하라가 필히 문제가 나오겠지. 근데 이웃하라 그러면 이건 너무 쉬워. 아니 뭐 A, B, C, D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데 얘네 둘은 꼭 이 3명은 꼭 이웃해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 묶으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묵이야 묵. 이웃하게 하라 그러면 묵 이러면 되지. 그러면 이게 한 덩어리를 움직이면서 3개의 덩어리가 3팩토리얼로 돌아가고 그 다음 주의할 점은 이 안에서 이 3명이 돌아가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 이건 문제될 게 없지. 그지? 그러면 안 이웃하라 그러면 안 이웃하라 A, B, C가 있고 그다음에 A, 스몰 a, 스몰 b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된대. 둘이 붙기만 하면 싸운대. 그때 기본은 뭐야? 먼저 세워라지.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세우면 되지. 그럼 얘네들이 먼저 세워지면 어떻게 돼? 3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웃하지 않으려면 이 틈바구니가 몇 개냐? 4개지.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 그지? 저 4개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고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2명을 갖다가 예를 들어 여기하고 여기 골랐으면 줄 세우기를 하면 되지? 2팩토리얼 이렇게. 조금 더 능숙해지면 다음에는 이것을 한 번에 어떻게? 4P 이러면 되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자리를 A1, A2, A3, A4라고 해놓고 그 4개 중에 2개를 여기다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이런 관점으로 4P야.
애들이 이거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해. 2P 사요. 2P 사. 2명 중에 4명을 어떻게 줄으세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천천히 작업의 연속은 곱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4개 중에서 자리를 2개를 고르고 그 자리에 2명을 일로로 배열한다. 이렇게, 그지? 어. 이게 기본이란 말이야. 이웃하라, 안 이웃하라. 오케이? 근데 거기서 발전을 하게 되지.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몇 번? 22번 문제를 먼저 지난번에 풀었던 거 한 번 더. 설이나 바로 이거지. 아, 이거 아니다. 이 전 문제를 먼저 해야 돼. 여기 있다. 이렇게.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지금 안 이웃하라 이런 얘기거든. 근데 이것은 먼저 세워라 하려면 짜증나. 이거 누구를 먼저 세우는 거야 대체? A도 이웃, A도 2개, B도 2개인데, 그지? 그래서 그렇게 풀기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이건 뭘 물어본 걸까? 첫 번째, 아씨, 생각 안 나,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노가다. 수형도 그리면 되지. 그 대신 이건 수형들을 그리되 분류는 2개로 되겠지. A가 2개고 B가 2개니까 A로 시작하는 수형도 B로 시작하는 수형도가 같을 거야, 가지수가. 곱하기 2, 그럼 되지, 하나만 해서.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수형도는 따로 하나 더 그려야지. 그렇게. 정 생각 안 나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풀으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 기억나냐?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정말 많이 썼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A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이걸 집합 뭐라고 놓고? A. B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이걸 뭐라고 놓고? 집합 B로 놓고. 그러면 이 문제의 뜻은 설이나 어떤 뜻이냐면 A도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B도 돼서는 안 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바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 NA 합집합 B가 되니까 NU-N의 A 합집합 B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건 NU에서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P 이렇게 되겠지. 시작하자. 그렇지. 드모르강에 의하면 이렇게 되잖아. N A 합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그게 뭔 소리?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는다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글이 고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됐잖아. NU는 이건 뭐야? 5개가 동자 순위로 돌아가는 게 5팩 나누기 뭐? 2팩 2팩이냐? 됐어? 그 다음에 NA는 내용이 뭐냐? NA는 이걸 묶으면 되지? 그걸 묶으면 그건 바로 뭐가 돼? 4팩 나누기 2팩이냐? 됐어? 그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건 의미 없이 똑같은 문자니까. 얘도 똑같지? 그지? 그 다음 A 규집합 B는 이거 묶는 거지? 그냥 3팩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집합으로 표시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원래 이웃하지 않도록 하라의 기본 원리는 먼저 세워라가 되는 건데, 조금 더 앞서서 나가게 되면 집합으로 표시해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봐봐. 바로 이거야. 여긴 또 지랄이야. A가 3개야. 같은 문자가. 이건 집합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 A가 3개 이웃해도 이웃이고 2개만 이웃해도 이웃이고 이걸 어떻게 집합으로 표시해서 풀겠어? 못 푼단 말이야. 그지? 근데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정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노가다야. 수용도를 그리면 되겠지. 그 대신 저건 수용도를 몇 개 그려야 돼? 3개를 그려야 돼. 왕짜증나.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내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말이다. 기본 개념을 배워요.
예를 들면 안이웃하게 하라. 그럼 먼저 세워라. 그러다 갑자기 AA, BB, C 뭐 이런 것들이 주고 나서 이웃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그걸로 잘 안 돼. 그래서 특수한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 이런 걸 배우고. 약간 스킬을 배우게 되지. 그러다가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러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더 어려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기본 개념을 들이대서 푸는 경우가 맞는 거거든. 오케이? 응. 수투 배웠어? 0분의 0꼴. 함수의 극한. 그 로피탈 쓰면 정말 편하거든? 아직 뭔지 모르지? 정말 편해.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복잡하지만 처음에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그게 나중에 진정 강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된다고. 로피탈로 풀 수 있는 건 출제자들 다 알거든. 그런 걸로 승부수 문제를 내겠어? 절대 안 된다고. 바로 그런 거랑 똑같아. 그럴 때 역시 꼭 뭐가 들어간다? 분류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 이거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러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먼저 세워라지. 설이나 누구를 먼저 세울까? 제일 짜증나는 게 누구야? 얘지 얘. 그래서 A를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렇게 A를. 근데 A를 세우는 방법은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네. 이미 끝났어. 그런 다음에 이 틈바구니로 들어가야지, 누군가가. 그잖아. 그럼 이제 분류하면 되지. 첫 번째. 설이나 어떻게? B와 B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B와 C가 들어가는 경우. 세 번째 또 있어? 두 개 하나 들어가는 방법이 있지. 그 대신 B, B는 붙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B, C하고 B 이렇게.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지.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그거. 더 이상 없지. 어. 시작하자. B, B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한 가지야. C는 여기나 여기로 들어가야지. 그럼 여긴 두 가지. 끝. 그 다음에 여기 B, C는 자리 바꿔도 되지. 2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나머지 B 하나는 여기나 여기로 가야지. 곱하기 두 가지. 됐어? 그 다음 B, C, B는 이걸 묶으면 되지. 두 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안에서 자리 바꿔도 되지. 따라서 2 곱하기 2. 몇 가지? 네 가지. 어때? 분류가 되는 순간 쉬워지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 문제가. 근데 분류가 되는 순간 편해진단 말이야. 알겠느냐? 이렇게. 그래서 안이웃하라 하면 먼저 세워라. 집합으로 표시하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먼저 세워라. 분류가 핵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지워도 되지? 이제 이 목차를 마무리를 하는데 보자. 아까 이 문제 한번 봐봐. 10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다. 여기 A, B, C 3명이 앉을 때 어떤 사람도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의자가 10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설이나 10개를 그릴게. 근데 의자 3개를 뺄 거야. 여기다 A, B, C를 앉혀서 끈으로 묶어. 못 움직이게. 이게 바로 먼저 세워라지. 의자를 먼저 세우는 거야. 이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같은 의자니까. 이 3명을 이제 틈바구니로 확 집어던지면 되지. 빙고. 끝났네. 몇 개 있어 틈바구니가? 8개 있지. 그럼 8개 중에 일단 3군데를 골라야지. 그래 안 그래요? 3군데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 틈바구니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골랐고 여기를 골랐고 여기를 골랐어. 그럼 거기다가 이 3명을 일로로 배열하면 되지? 곱하기 3팩. 빙고. 다 끝났네. 바로 뭐야? 먼저 세워라. 의 원칙으로 푼 거지. 그런 다음에 그 밑에 19번 문제를 내가 넣어놨어. 19번 문제.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한 개씩 9개가 있어. 이 중에서 3개의 수를 선택해서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이어진 수가 아닌 경우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우선 드는 생각은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있어. 이거 푸는 방법 4가지나 되는데 오늘 2가지만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뭘로 풀면 될까? 어? 여사건으로 풀면 되지 않아? 그지? 3개의 수를 뽑으면 순서는 자동으로 결정되니까 9시 3이 전체지. 거기서 3개가 이웃하는 경우 짜자자자자 2개가 이웃하는 경우 해서 빼면 되지. 그잖아. 그런 방법이 있을 거야. 이건 노가다로 풀기엔 너무 심란해. 그래서 시간 충분하면 노가다로 풀면 되겠지 뭐 그거야. 첫 번째 거는 설이나 안 풀어줘도 되겠니? 여사건으로 풀면 될 거야. 근데 4가지만 알려주려는 건 뭐냐면 그 위에 바로 방금 전에 푼 18번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이걸 내준 거야. 바로 뭐냐면 잘 봐. 잘 보세요. 의자가 9개가 있어. 근데 의자 3개를 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런 표시를 할 거야. 이런 표시. 표시할 거야. 똑같은 표시야. 아까 A, B, C는 서로 다른 3명이었지? 이건 똑같은 표시야. 잘 들어. 이거의 답은 이 3개를 이 틈바구니 사이로 확 던지면 끝나. 이해됐어? 대현이 머리 좋은 거야 그러면. 선재 이해됐어? 안 됐어? 예를 들면 이걸 갖다가 틈바구니를 던져. 여기다 던지고 하나는 여기다 던지고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던졌다고 쳐. 그런 다음에 여기 번호 매겨 나가면 되잖아.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1, 3, 5 이렇게 되잖아.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 여기 예를 들면서 1, 2, 3 이거 이어져 있잖아. 1, 2, 3이 4, 5, 7 그럼 4, 5가 이어져 있잖아. 얘까지 드러났잖아. 무슨 소리지? 이해됐어? 어. 소리야 이거 아름다운 방법이지?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야. 따라서 답은 이건 뭐가 되겠어? 7C3이 되겠지. 이건 그냥 7C3이지. 왜냐면 이건 똑같은 그냥 기호일 뿐이야. 틈바구니로 던지면서 앞에서부터 번호를 붙여나가면 되는 거거든. 아래 뭐라고 했는데? P라고 그랬어? 그럼 답이 틀린 거야. 7C3이지. 설이나 이거 언젠가 한번 수능에 나올 것 같아. 일반화 시켜서. 의자가 몇 개일 때, 뭐 N개일 때, 또는 1부터 N까지 번호가 일렬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번호를 5개를 끄집어냈을 때 연달아 이은 번호가 아닌 경우의 수 해서 거기다 극한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내는 식으로 어쨌든 멋진 생각이지. 이게 나중에 중복조합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어. 그때는 또 그 방법하고 또 하나 신박한 방법이 또 있어. 이 4가지인데 오늘은 일단 2가지만 소개할게요. 여사건 그리고 요거 의자 빼기. 근데 사실은 1부터 20까지 있는데 5개의 번호를 뽑을 때 그걸 여사건으로 푼다고 생각해봐. 도연아. 너무 심란하지. 근데 이건 너무 편하지. 5개 의자를 빼면 되지. 15개 남지. 그럼 틈바구니가 16개지. 16C5. 진짜 멋지지 않냐고.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20번. 이 20번 문제를 낸 거는 A, B 또는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는 역시 뭘 사전에 연습시키려고 그런 거냐면 요 문제 밑에 있는 거 집합으로 표시하는 거. 그래서 이걸 갖다 집합 뭐로 놓고 A로 놓고 이걸 뭐라고 놓고 B로 놓고 그러면 이건 결국 뭘 구하라는 거야? NA 합집합 B 이거지? 그러면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NA는 뭐야? AB를 묶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4팩 곱하기 2팩이냐? 얘도 마찬가지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틀리기가 쉽단 말이야. A 교집합 B가 되려면 이거와 이것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A, B, C를 묶기만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B는 가운데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것은 일단 묶긴 묶었잖아, 전체를. 따라서 3팩토리얼이고 그런 다음에 안에서 3명이 돌아가는 거 3팩토리얼 곱하는 순간 바로 제수 이렇게 되겠지. 이건 그냥 곱하기 2팩이지? 이런 함정수를 살짝 넣는 그런 문제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순열 이웃, 안이웃 이 목차도 정리가 좀 됐나?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 요거 목차가 9개인데 하나만 더 하자. 미리미리 좀 털어놔야지. 그 다음 이번엔 동자 순열. 동자 순열이라는 건 원래 순열은 같은 게 원래 없잖아.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배열하라 그러면 5P3인데 5명은 같을 수가 없잖아. 쌍둥이라도. 근데 동자 순열은 바로 봐요. 똑같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동자 순열 이런 거지. AAA BBC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건 6팩 나누기 뭐? 3팩 2팩 1팩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게 C와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고? 우선은 왜 동수로 나눠주는지는 알아? 왜 동자 순열은 동수로 나눠주지? 아주 쉬워 그건. A, A, B가 있다고 해봐. 여기다 A1, A2를 붙여보자. 그럼 이거 일렬로 배열하면 3팩토리얼 6가지 나오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1, A2, B A2, A1, B 그 다음 A1, B, A2 그 다음 A2, B, A1 그 다음 B, A1, A2 B, A2, A1 이렇게 6가지가 나오거든. 3팩토리얼 가지. 근데 그러면서 슥 없애봐. 그러면 설이나 슥 없애면 이 두 개는 어떻게 돼? 같지. 슥 없애면 이거 두 개 같지. 슥 두 개 같지. 그래서 이 동자가 있는 순열은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그 같은 숫자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유가 그런 거야. 같은 문자끼리 이웃하는 거, 저기 자리 바꾸는 건 허용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도대체 이 동자 순열이 왜 C와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보자. 여기 알파벳이 있어. A, B, C, D, E가 있어요. F까지 있어. 그런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자를 고정시킬 거야. 칼이 있으면 칼로 새기고 싶은데 칼이 없다. 이거 새기면 안 되지. 칠판 가는데 돈이 50만 원 더 들 텐데. 이대로 고정시키고 그냥 새겼다고 생각해. 조각으로. 아니 다 6개의 문자를 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유리덮개를 덮을 거야. 유리덮개를 네모 유리덮개 똑같은 걸 이렇게 덮을 거고 그 다음 이건 세모 유리덮개를 2개를 똑같은 걸 덮을 거고 동그라미 유리덮개를 덮을 거야. 그런 다음에 저 유리덮개를 막 움직일 거야. 그럼 저 유리덮개가 막 움직인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문자 3개, 2개, 1개가 일렬로 배열하는 거라고. 따라서 이 유리덮개가 움직이는 방법의 수는 6팩토리얼 나누기 3팩, 2팩, 1팩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건 뭐와 같을 거냐면 잘 생각해봐. 네모 유리덮개가 막 자리를 바꾸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 자리를 바꿀 때마다 6개의 문자 중에 3개를 고르고 있는 거지. 그잖아.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2개의 문자를 세모 유리덮개가 고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동그라미 유리덮개가 한 문자를 고르는 거지. 따라서 그렇지. 따라서 이것은 6C3
그 다음에 3C2, 1C1과도 같게 된다 이런 거야. 이치가. 그러면 보통 애들이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선생님 왜 하필이면 얘 먼저 해요? 얘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어. 얘가 돌아다니는 건 6개의 물질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2개지. 6C2. 나머지 4개 중에 3개를 갖다가 네모이를 듣게 고르는 거고.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오케이? 근데 얘보다는 이 동자 순열과 C와의 관계는 이 2개로 보는 게 패턴을 찾기가 쉽지. 바로 어느 경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얼마일 때? 6일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n 팩토리알 나누기 p 팩, q 팩, r 팩 이렇게 되고 이 PQR의 합이 n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동자 순열의 계산은 뭐와 같으냐면 NCP 맞냐? 그 다음에 N-PCQ 맞냐? 그런 다음에 N-P-QCR 맞냐? 그 다음에 이 값은 항상 1이겠지. 왜 그러냐면 이게 뭐니까? 이게 R일 테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동자 순열과 C와의 관계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지만이 뒤에서 배우게 되는 이항정리의 계산의 근본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근본 원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독립시행의 확률 그 공식이 나오게 되는 원리이기도 해. 그래서 난 언젠가 이 원리를 가지고 중복조합이나 아니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나 이항정리의 계산법이 도출되는 과정에 네모칸 넣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기본 원리는 항상 중요한 거거든. 그럼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내자.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야. 잡아. A 더하기 B의 10승을 전개했을 때 A 3승하고 B 7승 앞에 있는 개수를 동자 순열을 이용하여 구하라. 사실은 이항정리를 이미 한 아이들은 이거 뭐 껌이지. 왜? 바로 보자마자 10시 3이지. 근데 이항정리를 안 배운 상태에서 동자 순열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구해볼까? 이거 전개할 때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는 가정에서 한번 전개를 해볼게. 특히 이런 항이 나오는 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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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것도 있을 거고.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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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무지하게 많겠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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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지?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본 거야 나는. 원래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잖아. 안 한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 앞에 개수가 온통 뭐야? 1이지.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개수는 결국 여기 있는 2를 더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2를 전부 더하면 A 3승 B 7승 앞에 있는 개수겠지. 그렇겠지? 근데 이게 모양새가 전부 다 뭐야? 이게 바로 뭐냐면 A가 3개, B가 6개인 동자 순열이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나오지 않겠어?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될 거냐면 9팩 나누기 뭐? 3팩 그 다음 뭐? 10팩이다. 10개니까 쏘리. 10팩 하고 3팩 7팩이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하나씩 더 써야 되는데 그지? 이렇게 이거지? 근데 이거 저 동자 순열과 C와의 관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10C 3이지? 7C 7은 어차피 1이니까 이건 어차피 1이잖아. 이건 어차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서 일반화시킨 게 그게 이항 정리인 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크게 하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동영상 강의를 듣는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더 줄여서 한번 볼까?
자, A 플러스 B의 10승, 아니, 3승만 보자, 3승. 그럼 여기에서 AB 제곱에 있는 개수는 3인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알 거야. 왜냐면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니까 A의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3승 이렇게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그지? 이걸 거라고. 근데 이것을 갖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3 말이야. 3, 설이나 3. 난 이걸 전개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A와 B 두 개짜리가 어떻게 종류가 나올 거냐면 A, B, B, A, B, A, B, A, A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그래서 3이 나오는 거거든.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에. 결국에 이 3이라고 하는 건 뭐와 똑같아? B 두 개 A 하나가 일렬로 배열하는 숫자만큼 똑같을 거 아니야. 즉 3팩토리알 나누기 2팩 1팩 이렇게 될 거라고. 그지? 이걸 계산하면 이건 3C2와도 같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항 정리의 원리인 거야. 됐냐? 너희들 이해를 매우 돕기 위해서 내가 인위적으로 한 거지. 저렇게 해야지 동차순열과 CY 관계를 가장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서. A, B, C, D, E, F 6개의 문자를 고정한 상태에서 유리덮개만 움직인다. 그게 바로 동차순열의 개념이고 그 유리덮개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움직일 때마다 이 문자를 선택하는 거니까 C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봤던 거지. 그러냐? 잘 안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이거 없이 바로 6팩 나누기 3팩, 2팩, 1팩이 바로 C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이해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법이 있으면 나도 좋겠는데. 그럼 다음에 그렇게 설명을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닐까 싶어서. 사실은 이 방법은 내가 고안해낸 방법은 아니고 30년 전에 이선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 수학 가르치신. 그분이 이걸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 나. 한순간에 이해가 되더라고. 왜 동자순열이 C로 전환되는지. 진짜 잘 가르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동자순열과 C와의 관계까지 했지. 목차 한 번만 더 잠깐 보고 마무리를 짓자. 항상 핵심은 목차야. 목차. 하얀 종이를 꺼내놓고 이 목차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디까지 했어? 중복순열과 함수, 1대1 대응과 교란수, 순열의 계산법과 그 다음에 1대1 함수와의 관계, 순열과 사전식 배열, 그 다음에 이웃, 안이웃, 동자순열과 C와의 관계까지 했지? 이제 드디어 몇 개 남았어? 하나, 둘, 세 개 남았다. 그지? 이거 다음 주에 이어서 3부 마무리 지으면 그럼 순열 정리가 끝나겠다. 오케이?